안녕하세요. 학생사장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다꾸를 해봤습니다. 다꾸를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 제 동생이 다이어리 꾸미기,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이번에 안 쓰는 다이어리가 있다고 하나를 준 거예요. 다이어리가 생겼으니까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다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꾸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찾고 싶어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뭔가 요즘 다꾸는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메모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지고 있었던 색종이 같은 걸로 찢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 기회에 열심히 찾아봤던 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다꾸는 일기의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페이지의 컨셉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페이지의 주제가 초밥이다. 그러면 초밥 스티커, 초밥 색깔의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걸로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하고 안에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글씨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이 먼저 보여야 된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첫 다꾸의 주제를 최근에 샀던 민들레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테리어 용품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분인데 그게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들레를 주제로 한번 다꾸를 해봤고요. 그 위에다가 일기도 썼거든요. 근데 일기 내용은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썼어요. 왜냐면 민들레 관련해서 뭔가 갬성 글귀를 적고 싶었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오늘 겪었던 일들을 썼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게 내 맘처럼 안 될 때, 그럴 때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글로 써보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마음인지도 정리가 되고 그 상황 자체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지게 돼서 뭔가 왜 내가 이 상황에 서운했는지가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일기를 감정 쓰레기통 정도로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챗GPT한테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되니까. 그리고 챗GPT가 되게 좋은 점이 걔는 두서없이 말해도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가끔은 좀 제가 교통정리를 안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헷갈려 하긴 하던데 그래도 뭔가 웬만하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이랑 사람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야기를 잘 해야지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한테는 그냥 반말해도 되고 말하다 말아도 되고 문장 부호 안 써도 되고 뭔가 좀 말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챗GPT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나서부터는 일기를 잘 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블로그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블로그는 사진이랑 같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일 있었을 때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한 줄 이렇게 남기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블로그에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저번 달 거를 제가 특별한 일들이 없이 한 달을 지나가는 바람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2달치를 썼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하니까 그냥 알바하고 가끔 데이트하고 가끔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달치를 썼는데 학교 다닐 때 한 달치보다 분량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일기를 쓸 일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잘 안 쓰게 됐는데 이번에 뭔가 다이어리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꾸준하게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다이어리를 7월 중순 넘어가는 시점에 쓰기 시작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하든 다이어리 다 쓸 때까지 쓰면 되는 거니까. 최근에 드로잉북을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제 2장인가 1장인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드로잉북을 사야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이 다이어리는 아무래도 수채화 같은 거는 못하겠죠? 그래도 색연필화 정도는 저기 위에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로잉북 사는 거 좀 귀찮아진 김에 그냥 저기다가 한동안 색연필 위주로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 사는 거 너무 좋죠. 물론 전 돈 쓰는 거 좋아하니까 더 좋거든요. 근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비교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종이 같은 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 사면은 그냥 비싼 쓰레기밖에 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귀찮아요. 아무튼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제가 드디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을 따고 싶어가지고 그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방금 가야가 망했거든요. 제 공부 시점에서는. 갈 길이 엄청 멀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뭔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시점에서 공부를 하니까 빨리 차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삼국시대에서 가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 김해김씨예요. 그래서 가야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저의 조상님이신 거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나는 무슨 김씨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엄마가 김해 김씨긴 한데 원래 노비였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씨를 샀을걸? 이래가지고 전 제가 진짜 김해 김씨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정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넌 어디 김씨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김해 김씨야 이러면 소속감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김씨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김씨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평범해 보이잖아요. 전 좀 예쁜 이름을 좀 부러워했어가지고 예쁜 이름이 되고 싶어서 최소한 박씨라도 되고 싶었어요. 이씨까지도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박씨부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니크한 성씨를 가지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엄마랑 아빠가 둘 다 김씨세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빠 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 성으로 바꿀래 이것도 못해요. 왜냐면 둘 다 김씨니까. 전 그래서 어렸을 때 성이 같아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성씨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한테 너희 그러면 너희 어머니는 성씨가 어떻게 되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엄마가 김씨고 자기도 김씨인 거예요. 그래서 성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 성함까지 알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엄마랑 아빠가 성씨가 같은 게 흔한 거고 다른 게 특이한 건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친구가 정씨면은 친구 어머님도 정씨일 거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때 성보라라는 캐릭터가 있고 선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둘이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둘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왜냐면 선우도 성씨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기믹을 쓰기 위해서 성우가 무슨 선우인지가 되게 뒤늦게 밝혀지는데 알고 보니까 성우가 성선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이 똑같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대요. 이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학교에 갔을 때도 애들이 이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그때 전 처음 알게 된 거죠. 성씨가 같으면 결혼을 원래는 못하는 건가?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해서 내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럼 저 사람들은 금지된 사랑을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후로 조금 지나서 그 법은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성이 똑같아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한창 유행일 때 초등학생 때는 엄마 아빠 사인을 받아서 신청서 같은 거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신청서 걷는 애가 제 신청서를 보고 너 왜 엄마도 김씨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아직 엄마랑 아빠가 성이 같은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어가지고 왜 너네 엄마는 그럼 너랑 성이 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반 애들이 막 원래는 성 같으면 결혼 못해. 너 그 드라마 안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설명할 만한 말을 알지를 못해서 그냥 어버버거리다가 끝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귀엽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 살면서 성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이름은 마음에 드는데 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를 한동안 알아보니까 외국에서는 결혼하면 엄마가 아빠 성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같은 한국인이고 그 친구도 김씨예요. 그분은 이제 김해 김씨는 아니고 또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는 어떤 김씨 출신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들으면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가짜 김씨일지도 모르는데 걔는 진짜 김씨더라고요. 서사가 예사롭지 않긴 했지만 아무튼 그 친구는
진짜 그거인 거예요. 저는 가짜 김씨고 원래는 성이 없는 노비 출신이었겠지만 저는 앞만 생각해봐도 양반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한국사 공부를 오랜만에 했을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느꼈던 건데 전 양반이었어도 어차피 장원급제 못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 그래서 저는 그냥 노비로 살면서 일을 하며 사는 게 어쩌면 더 잘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사 공부를 새벽에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후 타임 알바여가지고 알바 끝나면 10시, 11시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씻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저 요즘 주경야독하는 여자예요. 물론 낮에 밭 가는 게 아니라 낮에 자고 오후에 일하고 새벽에 공부하는 거지만 아무튼 저 주경야독해요. 그래서 새벽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양치를 했어요. 근데 요즘 습하니까 세면대에 곰팡이 핀 게 갑자기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락스 뿌려가지고 곰팡이 다 닦고 공부는 좀 쉬었다가 다시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차라리 일을 하지 공부를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기 다 썼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